안녕하세요. 호기심 세상입니다. 오늘은 독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다케시마 뜻을 아시나요? 그럼 T minus 독도로 five, 출발합니다. four, three, two, one. 다케시마는 독도를 일본어로 부르는 말입니다. 일본 지방 정부인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행사 날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정한 날입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멋대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건데요. 그러고 나서 시마네현 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였으며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데 17억이란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이 일본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싣고 있으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의 뜻은 돌로 된 섬인데요. 돌섬을 한자로 쓴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르는 독도 명칭은 다케시마라고 부르지만 독도 현재 국제법상 한국이 실효 지배 상태입니다. 저도 아직 독도는 가보질 못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독도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은 헬리콥터와 선박이 전부입니다. 독도는 새로 만든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는데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길, 그리고 독도 안용복길로 바뀌었습니다. 독도는 큰 섬 2개와 주위에 89개의 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지도상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으로 약 217km 거리입니다. 독도는 화산 분화로 만들어진 섬인데요. 놀랍게도 높이가 2000m나 됩니다. 독도는 수백만 년 전부터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았던 섬이고 울릉도 역시 화산섬입니다. 독도에는 중요한 천연 자원들이 있는데요.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는 곳입니다. 수산물과 해조류 또한 풍부한 곳이며 특히 조개나 전복 같은 어패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 주변은 어로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수산물과 해조류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독도는 사실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솟아있는 암초 지형들이 많이 있고 평지가 거의 없으며 식수도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자면 좁지는 않지만 사람이 많이 살기 힘든 여건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독도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는 3,555명이고 실제로 독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5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제해양법상 독도는 섬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한지를 보는데요. 독도는 섬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며 리앙쿠르암 암초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섬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마실 식수와 식량이 있는 것까지 보며 섬에 도달했을 시 그 섬에서 생존이 가능한 환경인지도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초 또한 주권이 미치는 육지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독도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독도가 아닌 우산도였으며 1900년대에 대한제국 칙령 제41조에 의해서 석도가 되었는데요. 다시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 이래로 독도라는 명칭으로 굳어졌습니다.
독도는 제336호 천연기념물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상 출입이 불가하였으나 두 개의 섬 독도 서도에 한해서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 관광객으로 가는 것은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착장을 벗어날 수 없는데요. 1회에 약 400명대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객선을 예매하면 여객선사에서 울릉군에 승객 명단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독도에 가더라도 그날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선착장에 내릴 수도 있으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으면 내리지 못하고 배에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독도를 좋은 날씨에 간다는 건 정말 행운이 필요한데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를 맑은 날에 볼 수 있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1년에 50에서 60여일 남짓만 날씨가 좋으며 그 외에는 기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데요. 독도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언론 취재, 시설물 유지 보수, 경찰 업무 등이 있습니다.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하고 울릉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출발할 때에는 날씨가 괜찮지만 막상 독도 근처에 가서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멀미에 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들 정도라고 하니 멀미약은 필수로 챙겨가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일본인도 관광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1년에 100여 명 정도의 일본인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며 극우 인사 등 문제가 있는 일본인은 독도에 올 수 없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독도는 왠지 휴대폰이 잘 안 터질 것 같은데 오히려 내륙보다 통신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통화 품질이 가장 좋은 곳으로 봐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상주하는 인원이 적은 원인도 있지만 통신 3사가 통화 품질이 좋다는 마케팅 목적으로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독도에 가서 영상통화를 하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에는 신기하게 생긴 바위들이 있는데요. 촛대바위, 한반도바위,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1948년 6월 미군이 독도를 공군 폭격을 연습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고 독도를 폭격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인데요. 미리 알려라도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업 활동을 하고 있던 어민들의 배 중 20여 척이 파괴되고 어부 1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1950년 7월에도 또 폭격을 하였는데 그때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국제법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예산 편성까지 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데요.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독도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채널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